뉴스 속으로. 어제 저희 라디오 코리아도 실시간으로 전해드렸습니다마는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완패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8월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당 내부에서는 대통령 후보 교체론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또 아이비리그에서 스포츠 특기생들이 합격할 가능성이 일반 학생은 물론 동문 자녀에게 가산점이 주어지는 레거시 응시자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버드 대학 같은 경우 일반 정시 지원보다는 체육 특기생 합격 확률이 무려 25배나 높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봉화식 기자. 안녕하십니까? 어제 대선 후보 토론회, 이거 뭐 누가 봐도 좀 적대적이었다라는 여론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4년 만에 똑같은 인물들이 다시 마주쳤죠. 대통령 후보 토론회로는 리턴 매치 TV 토론회 처음이었는데 4년 전과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았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일단 두 후보, 바이든 현직 대통령은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넥타이, 그리고 도전자로 신분이 변한 공화당 후보 트럼프는 빨간색 타이를 메고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바대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승을 거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상은 했지만 4년 전과 마찬가지로 서로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었어요. 그 험악한 말을 구사하면서 90분 내내 치고받는 난타전으로 보였는데, 일단 CNN 스튜디오에서 시작 때부터 끝날 때까지 두 사람 악수조차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광고를 내보면서 휴식이 있었는데 이때도 전혀 양측 간의 접촉이 없이 냉랭한 상태를 유지했는데, 미국 언론에서는 이 같은 분위기를 한마디로 No Love Lost 이렇게 썼는데요.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뭐 굉장히 서로 좋아한다는 뜻인데, 이게 또 미국 용어로 정반대 No Love Lost가 혐오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후보가 다 80대를 바라보면서 현직 국가 원수라는 경력이 무색할 정도로 그 바로 옆에 있는 상대방에게 굉장히 사정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저속한 명칭을 썼고요. 전 세계 텔레비전 시청자들과 미국의 젊은이들이 이걸 보고서 과연 무엇을 배울까 이렇게 걱정이 되는 그런 생방송 90분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비속어도 나왔었고, 그리고 좀 품위 있는 말들이 아닌 그런 단어들도 꽤나 많이 나왔어요. 네. 네, 그래서 정치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를 패배자라고 불렀죠. 루저. 네. 그 다음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서커, 호구라는 뜻인데 아주 뭐 비속어죠. 그럼요. 영어로도. 예. 그리고 트럼프도 이제 지지 않고 이자, this guy, 그리고 worst president, 역대 최악의 대통령 이렇게 깎아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미래 정책 제시는 실종이 됐고 상대방을 거칠게 헐뜯는 네거티브 전략으로 일궈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로부터 추락하는 경제를 내가 떠넘겨받았다 이렇게 쏴붙였고, 트럼프 역시 바이든이 인플레이션에 형편없이 대응을 했고 그것이 지금 미국을 완전히 죽였다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미국 시청자들, 미국의 정치 수준이 이 모양 이 꼴인가, 다른 나라 사람들 보기 민망하다, 창피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뭐 지금까지 이 대선 후보들의 토론회하고는 확실히 좀 달랐던 것이 두 사람이 전직 현직 대통령이다가 보니까 서로가 대통령 시절에 했던 일을 다 너는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어, 이런 식의 그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뭔가 좀 예전의 토론회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다 서로가 네가 통치를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 얘기를 아주 집중적으로 지금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상당히 좀 생경한 그러한 이제 이 토론이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는데, 어때 보세요? 4년 전과는 달리 지금 현직 또 도전자 이 입장이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4년 토론에 전과 임하는 그렇죠. 태도도 좀 정반대가 되고 말았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네, 챔피언과 도전자 입장이 4년 만에 정반대로 바뀌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4년 전에는 민주당 후보로 백악관 탈환을 노리고 있었죠. 그리고
그때는 사실 4년 전 토론에서는 바이든이 오랜 정치 경험, 상원 의원만 수십 년을 했고 또 부통령을 오바마 밑에서 8년을 했습니다. 그 경험 경륜을 바탕으로 트럼프 당시 대통령보다 훨씬 시종 여유 있는 토론을 연출했죠. 4년 전에. 그런데 어저께 보니까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상당히 쉰 소리가 나왔습니다. 처음부터 거칠고 쉰 목소리로 텔레비전 시청자들에게 상당히 네거티브한 인상을 줬고요. 말을 또 굉장히 자주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말을 끝맺음을 못하고 얼버무린 채 그 마이크를 넘기는 상황도 연출이 됐고요. 불과 지난 3월 달만 해도 바이든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행했는데 그때 굉장히 활기차고 연설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기침도 자주 했고요. 역시 80살 넘은 고령, 여기에 따른 인지력이 부족하다 이런 논란을 다시 일으키게 됐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세는 어땠습니까? 네, 트럼프답지 않게 그리고 또 4년 전과는 완전히 딴 사람처럼 상당히 진지해진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당연한 건데 트럼프의 그동안의 스타일을 봤을 때는 이례적이었죠. 네. 4년 전 토론 때 애청자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바이든이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끼어들어가지고 남의 말을 끊고 간섭하고 그랬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유권자들의 반발을 샀는데 어저께 트럼프 후보는 차분하고 그리고 논리적이고 목소리가 굉장히 힘찬 그런 억양으로 분위기를 압도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90분간의 토론에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후반전에 가면은 약간 특유의 과장된 표정 그리고 큰 몸짓이 나오기도 했는데 전체 발언 시간을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보다 5분이나 더 많이 말을 하면서 토론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부인 멜라니아 여사는 동행을 하지 않았었는데 트럼프 후보는 토론이 끝나자마자 바로 무대 뒤로 퇴장을 했습니다. 그 반면에 바이든 대통령 무대 위로 올라온 영부인 질 여사와 대화를 나누고 CNN 진행을 맡았던 앵커 제이크 태퍼 그리고 데이나 배시에게 인사하는 그런 여유를 보였습니다. 긴급 여론조사 결과도 압도적이더라고요. 네, 주간 방송사인 CNN이 어저께 저녁 토론을 지켜본 시청자 565명을 대상으로 긴급 조사를 벌였는데요. 3대 거의 2배 2대1 압도적 결과가 나왔습니다. 67%는 트럼프가 잘했다고 대답했고 바이든이 잘했다 33%에 그쳤습니다. AP통신은 이에 대해서 민주당 진영이 큰 패닉 상태에 빠졌다고 썼는데요.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트럼프에 패배했던 인도계의 억만장자 비벡 라마스와미는 어제 토론은 우리 당 트럼프가 이겼다. 바이든 완전히 졌다. 그리고 트럼프 후보는 무당층 유권자 중도층 설득에도 성공했다. 이렇게 높이 평가했습니다. 네. 자, 8월에요.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거든요. 그 전당대회에서 혹시나 민주당 대선 후보가 바뀔 가능성이 있을까요? 오늘 아침 미국 주요 일간지 헤드라인을 보면 일제히 네. 민주당에서 대통령 후보 교체를 검토하자 또는 그걸 요청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비중 있게 보도를 했는데요. 네. 민주당의 전략가 엑셀로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바이든이 11월 달까지 계속 선거를 진행할지에 대한 토론이 시작됐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민주당 그리고 이번에도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해왔던 뉴욕타임스는 칼럼을 통해서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지금 미국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11월 달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는 것인데 이를 막기 위해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후보직에서 사퇴를 하고 남은 전당대회 2달 안에 새로운 참신한 선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만일 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교체가 된다. 그럼 대안은 누구예요? 지금까지 일단 2인자가 부통령 카말라 해리스인데 이 해리스 부통령은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카말라 해리스는 인기가 더 없잖아요. 네, 캘리포니아 출신이라서 저희들도 잘 알고 있는 부통령인데 최초의 흑인 또 첫 여성 부통령이라는 장점 그리고 그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현안에 대한 지식 수준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이번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재지명
부통령으로 다시 임명하지 않고 딴 사람을 부통령으로 할 것이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 대신 법무장관 감투를 준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깜짝 후보 가능성은 어제 그 현장에 참석한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키가 크고 아주 잘생겼죠. 먹히죠 그거. 그래서 취재진이 뉴섬에게 엄청 몰렸는데 네. 관련 질문도 계속했습니다. 혹시 당신 바이든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것인가요? 이에 대해서 뉴섬 주지사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바이든에게서 등을 돌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일단 지지 의사를 확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요 후보에서 내려올 생각이 없는 듯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오늘 저 뉴욕 타임스를 보면 이런 기사가 떴는데요. 오늘 새벽에 바이든 대통령의 식사를 위해서 조지아주 아틀란타 시내 그 레스토랑을 찾았는데 여기서 기자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민주당원들이 어저께 당신이 토론에서 보여준 모습에 걱정을 하고 있다. 대통령 후보직 사퇴하라고까지 얘기가 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 질문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사퇴 안 한다. 거짓말쟁이 트럼프와 토론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영부인인 질 바이든 여사가 과연 어떤 충고를 할지 네. 여기에 또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열쇠가 있는 듯하네요. 저는 어제 보면서 두 사람이 계속해서 후보로 나오게 되고 끝까지 이 두 사람을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을 해야 한다 그런다면은 저는 아이고 투표 저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십시다. 지난달에 신입생 등록이 마감이 된 올해 입시가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는데 미국의 이민은 한인 학부모 최대 관심사가 아무래도 교육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 레거시 학생과 운동 특기자들 가운데 어느 쪽이 명문대에 진학할 가능성이 높을 것인가 어떻습니까? 네, 한인 학부모 여러분 그리고 수험생 본인도 대학 진학 문제 굉장히 그 민감한 이슈죠. 일반 정시 지원생이 가장 합격하기 어려운 현실이 됐죠. 최근에 그 대학 입시 그리고 소수인종 한인들도 소수인종이지만 사실은 소수인종이라고 하면 흑인, 라티노 그리고 아메리칸 인디언 원주민들은 원서만 넣으면 명문대 합격이 거의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조심하셔서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비율로 그렇다고요. 원서만 넣으면은 아니고 어느 정도는 가산점을 얻는다는 버락 얘기가 오바마 돼요. 전임 대통령 옥시덴탈 네. 칼리지에서 성적이 B 레벨이었는데 네. 아이비리그 콜럼비아 대학으로 트랜스퍼를 했고요. 그때는 그게 수십 년 전이잖아요. 요즘은 아닙니다. 네, 네. 그리고 영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도 네. 성적이 아이비리그 갈 정도가 아닌데 프린스턴 대학을 졸업하게 됐습니다. 지금과는- 한국 학생이라면 절대 불가능한 성적이었습니다. 이것이 지금은 또 현실입니다. 다릅니다. 네. 네, 물론. 네. 그리고 아시안 그 중에서도 한국, 중국계 남자아이가 입학이 제일 힘든데요. 최근 연방 대법원에서는 대학 입시에서 지원자 인종을 고려하는 어퍼머티브 액션을 폐지하기로 했는데 아직 입학 사정에서 사립대를 중심으로 동문 자녀들에게 가산점 주는 레거시 제도는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 레거시 제도도 욕을 많이 먹고 있지만 백인 부유층 전유물이긴 한데 대학이 앞으로 레거시를 남용하면 안 된다 이런 목소리도 커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이빌리그 상황은 어떻습니까? 레거시의 대명사로 불리잖아요. 그렇죠. 레거시 하면은 동문 자녀 입학은 아이비리그가 첫 손에 꼽히는데 월스트리트 저널 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아이비 8개 대학을 포함한 미국의 톱 대학 가운데 대개 절반 이상이 아직도 이 레거시 제도를 존속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레거시보다는 스포츠 특기자 혜택이 훨씬 높고 많은데 이게 현실에서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 과정에서 가장 최상의 특혜는 바로 스포츠 특기생인 것입니다. 그 아이빌리그가요. 운동 특기자들에게 스포츠 장학금 주나요? 안 주나요? 스포츠 장학금은 없습니다. 아이빌리그. 네. 그렇기 때문에 운동 특기자 가운데 아이빌리그에 가고 싶은 고등학생들은 전액 스칼러십을 제공하는 다른 학교로 진학을 하든가 아니면은 자기 돈을 부모님 돈으로 입학금을 내고 아이빌리그 가는 그 둘 중에 하나가 제일 많습니다. 네. 그러면 이 스포츠 특기생들이 이 받는 특혜는 어떤 게 있는 거예요? 네, 오클라호마 대학교 경제학자들이 5년 전에 실시한 연구 조사 결과를 보면은 평범한 학생이 하버드 대학교에 합격할 가능성이 1%라고 가정한다면 예. 스포츠 특기생 합격 가능성은 98% 정도로 차이가 엄청나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차이가.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 신문 크림슨 보도에 따르면 운동을
스포츠 특기생으로 하버드에 입학할 가능성이 86% 이렇게 높게 나타났는데 아까 말씀드린 레거시 학생이 33%보다 훨씬 높은 2.6배 더 합격률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 지난해 가을학기 신입생 합격률이 3.41%에 그쳤는데 이 수치보다 스포츠 특기생 합격률이 무려 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와우, 네. 그리고 스포츠 장학금을 아이비리그는 주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부유한 집안 자제가 많이 스포츠 특기생으로 입학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스포츠를 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1부 리그, 2부 리그 학교보다 약간 수준은 떨어지고요. 또 스포츠 장학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등록금을 자기가 부모님이 감당을 하든가 자기가 빚을 내서 졸업 후에 갚든가 아니,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알겠는데 내가 스포츠에 무슨 어떤 두각을 나타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무슨 운동을 해야 되느냐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학생들은 무슨 운동을 해야 되는 거냐 이거예요. 그럼 우리 한국 학생들이 미식 축구, 농구, 야구는 뭐 어떻게 한번 해본다고 하지만은 이게 이렇게 쉽지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학생들이 요즘 많이 하고 있는 종목이 양궁 그리고 펜싱, 개인종, 골프, 양궁, 펜싱도 가능한 거예요? 예. 저 특기자로 입학이 가능해요? 그렇죠. 많지는 않습니다. 숫자가. 그렇지만 그게 그나마 경쟁력이 한인 학생들이 있는 종목으로 꼽히고 말씀하신 그 단체 종목은 상대적으로 흑인이나 백인들한테 그럼요. 굉장히 뒤지고 있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봉화식 기자였습니다. 이슈 투데이. 네, 오늘은 문화평론가 문선영 씨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문선영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문선영 씨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네. 문화평론가로서 어제의 디베이트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통령 선거 디베이트. 네. 네, 어제 디베이트가 많이 일어났거든요. 저희 집안에서도 일어났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디베이트. 아하. 네.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아니 저는 뭐 아까도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네. 너무나 답답해서 아, 진짜 답답하더라고요. 네. 진짜 활명수라도 하나 있었으면은 속이라도 좀 시원할 텐데 하는 생각이 들 텐데 많은 분들이 그런 걸 느끼지 않으셨나 모르겠어요. 제가 사실은 정치적인 입장이라든지 어떤 문화적인 스탠스에서 양비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여기도 싫고 저기도 싫다. 여기도 잘못했고 저기도 잘못했다. 아니면 너도 맞고 너도 맞다라고 얘기하는 그 양비론을 피하고 싶긴 하지만 지금 형국 자체가 정말 이거 누구 하나 뭐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바이든이냐 트럼프냐를 봤을 때 그냥 막상막하라고 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 안타까운 상황들이 어제 벌어졌죠. 뭐 여러분들 다 예상하셨을 거라고 보지만 그냥 막무가내로 억지를 부리거나 정말 공포 심리를 자극하는 트럼프와 정말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런 정치인이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좀 두렵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시 트럼프와 그것을 방어전을 취할 수밖에 없는 하지만 힘이 부족해 보이거나 아니면 앞으로도 진짜 4년을 앞으로 이 사람을 이렇게 맡길 수가 있을까라는 불안함을 또 안길 수밖에 없는 바이든이나 여러분들이 정말 답답한 심정이었을 거라고 봐요. 어제의 그 토론회 자체는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상했던 대로 트럼프는 계속 그렇게 할 것이고 다만 한 가지는 어제 뭐 아시다시피 마이크를 사실은 껐잖아요. 본인의 네, 순서가 네. 아니었을 때. 그러니까 다행히도 어느 정도 미국인의 어떤 신서적인 그런 면모를 보일 수 있는 토론회 장이 어제서는 드디어 이제 보여졌다라고 보지만 사실 뭐 둘의 입장에 결국에 한 사람은 당신은 거짓말장이다.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에 대해서 거짓말장이다라고 이제 공격할 수밖에 없었고 방어하는 입장에서 트럼프는 이제 그야말로 뭐 무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데 정말 재밌었던 게 뭐냐면 경제라는 게 지금 사실은 굉장히 큰 화두인데도 맞아요. 불구하고 그렇죠. 경제보다도 사실 이민자라든지 이런 차원으로 그 트럼프가 그것을 이제 뒤집어 엎는 듯한 그런 그 아젠다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고 반면에 토론의 내용들을 좀 봤을 때는 여러분 다 느끼셨을 거예요. 그
트럼프가 쓰는 그 정치적인 수사법이 있거든요. 레토릭이라고 하는데 뭐 결과에 따르면 뭐 증거에 따르면 자료에 따르면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건 검증된 자료가 하나도 나오지 않거든요. 숫자가 나온 것도 아니고 뭐 자료에서 보다시피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얼마나 지금 현재 엉망이 돼가고 있는지 앞으로는 더 엉망이 될 것이다라는 이제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수사학과 바이든은 사실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몇 가지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본인이 펴왔던 정책들과 그리고 그 전에 트럼프가 했던 것과를 비교를 하면서 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차피 이미지 정치란 말이죠. 특히나 TV 토론 자체는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이미지들을 사람들이 더 소구할 수 있을 것인지 더 원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것이다. 예상을 뛰어넘지 않았다. 정말 답답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문화 비평의 차원에서 네. 이번 바이든과 트럼프의 토론을 분석해 보면 네네. 어떨까요? 사실 이게 정말 재밌는 게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문화평론, 영화평론하는 문선영 씨가 왜 정치 이야기를 하냐라고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그 미디어 평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실제로 정치 평론이 아니에요. 이것은 미디어 평론인데 TV 쇼였기 때문에 네. 토론이었기 때문인데 1960년에 케네디와 닉슨의 아마 기억들 하실 겁니다. 엄청나게 정말 첫 번째 TV 토론회였지만 그 정치의 모든 성향들을 다 바꿔냈거든요. 캠페인 자체를 바꿔내고 다시 새롭게 탄생시켰다라고 볼 수 있는 결과가 나타나게 됐죠. 그 당시에 케네디의 이미지와 닉슨의 이미지를 라디오로 들었던 사람들은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닉슨을 이겼을 것이다 토론회에서라고 평가를 했었어요. 아하. 반면에 예. TV를 본 사람들은 오 케네디 정말 43 years old 정말로 신선한 신인이었단 말이죠. 와 이 사람이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구나. 내가 이 후보에게 정말 판이 뒤집어지는 결과를 했다라는 거죠. 뭐 근래로 2016년에 힐러리 클린턴과 트럼프의 대선에 여러분들 그걸 보시면 기억이 나실 거예요. 실제로 많은 내용들과 정책들을 가진 힐러리 클린턴이 분명히 이겼을 거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실제로 그 당시에 미국의 현실을 반영을 했던 뭔가가 좀 폭발적이고 우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시원시원하게 내가 지금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어쩌면 나아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 심리와 그리고 사실은 남에 대한 이제 탓을 하기 시작했던 그런 국민의 정서들이 사실은 트럼프의 이미지로 결부가 돼서 결국엔 트럼프가 이 TV 선거에서 이기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지 전쟁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번에 봤을 때 그 바이든은 이제 많이 건강이 걱정이 되는구나. 물론 사실 90분 동안 서 있었다라는 건 대단한 일이지만 이렇게 좀 힘들어 보이는 모습이라든지 에너지가 아무래도 떨어져 있었죠. 거기에다가 TV 정면을 쳐다보기보다는 사실은 바이든이 그 트럼프를 쳐다보면서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좀 잠깐 포즈를 취하는 거, 말을 더듬는 그런 것들이 저는 좀 영향을 많이 미쳤을 것이다. 반면에 그렇다고 한다 하더라도 트럼프가 2016년에 썼던 그런 본인의 이미지들 그대로 가지고 왔거든요. 공격적이고 정말 사납고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범죄자가 아니다. 사실은 범죄자인데 범죄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모든 헌법의 질서를 나는 케어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미지들이 과연 2024년에도 그게 워킹 할 것인가라는 거에 있어서는 저는 좀 의문을 좀 두고 싶다. 그러니까 둘이 좀 안타까운 그런 맞습니다. 이미지였다라는 거죠. 지금 두 후보의 지지율이 사실은 거의 같지 네. 않았습니까? 네네. 그 같은 이유 중에서 가장 큰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네 편 내 편이었던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뭐 민주당 아니면 안 돼. 나는 무조건 민주당이야. 그다음에 공화당도 마찬가지로 뭐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공화당이야. 이런 식의 이 생각을 하고 있는 이제 뭡니까 이 유권자들이 미국, 네네. 이제 거의 똑같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게 지지율이 거의 같았다고 저는 보는데 그렇죠. 어제 날짜로 인해서 민주당 내에서 조금 의견이 갈리기 시작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이거는 해도 이건 내가 봐도 좀 너무하신데 이런 불안해 느낌들을. 보이는 그런 그러면서 때문에 야 그렇죠. 과연 정말 이분이 앞으로 4년을 더 맡아서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쪽에서 하게 됐다는 점에서는 좀 이제는 좀 이 전체적인 지지율이
뭐 48대 48 이거는 아니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표심이 많이 움직일 것 같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된다라는 거.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사회 심리적으로, 정치 심리적으로 본인이 궁지에 몰렸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을 합법화시키거나 아니면 다른 대안을 좀 찾기 마련인데 여기에 심리 기제가 작용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어차피 이게 왕정 정치가 아닌 이상 네. 대통령 1인이 모든 정치적인 어떤 결정 권한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이제 그런 심리들이 앞으로 여론으로서 많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방어 정책을 펴겠죠. 반면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표심이 이미 확연하게 갈라졌다라면 부동표라든지 아직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그런 표들은 과연 이 두 명의 이미지를 놓고 봤을 때 어떤 영향을 미쳤을 것인가라는 거를 보자면 진짜로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의 이러한 성추문에 관련된 뭐 범법자로서의 그런 이미지를 사실은 떨쳐내기는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고 그것에 대해서 트럼프는 사실은 대답을 회피하면서 아니면 전면으로 반박을 했지만 본인이 사실 변호해낼 수 있는 근거는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공화당 입장에서도 유권자들 입장에서 불안했을 거고 이걸 바라보는 중간 세력들 아직까지도 결정을 하지 않은 세력들을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봤을 때 온건한 합리적인 민주당이냐 아니면 공격적이고 이러했던 공화당이냐를 봤을 때는 저는 글쎄요. 결론이 꼭 그렇게만 나진 않을 것이다. 두고 봐야 라고 되겠네요. 봅니다. 네. 네네. 자, 주말입니다. 자, 네. 대통령 선거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 자리를 놓고 일이 벌어지는 그런 드라마가 이번 주에 오늘부터 오늘 나오는 또. 거죠. 네. 넷플릭스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요. 네네네. 아. 그 사실 저도 다 완결 못 봤어요. 저 1편 보다가 벌써 사실은 보셨어요? 네, 1편 보다가 못 봤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3시에 그걸 보다가 방송하시겠다고 내가 보고 말씀을 드려야 정말 되겠다 새벽 싶어서. 3시에 일어나서 그걸 보다가 1편 네. 보다가 이제 네. 아침에 또 출근을 해야 돼서 제가 보지 예. 못했는데 넷플릭스에서 한국 그 김희애 씨와 설경구 씨가 주연을 합니다. 아, 정말 출연진이 연기 대단하네요. 돌격을 벌이겠죠. 네. 그것만으로 흥분진진한데 그 월윈드라고 한국어로는 돌풍인데 여러분들 넷플릭스에서 뭐 월윈드 혹은 뭐 돌풍을 치셔도 아마 검색이 될 것 같아요. 네. 12부작입니다. 어떠한 입장이냐면 만약에 뭐 이런 이야기들은 현대사에서도 한국에서도 벌써 이미 많이 만들어졌던 특히 50의 전두환 씨에 대해서 이런 소재들이 많이 있었지만 대통령이 암살이 돼서 그 다음에 정치 권력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설정하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아마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연기 면에서도 그러고 그 진행이 1편에서 굉장히 빨리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엄청나게 빨리 한 주에 속도가. 하나씩 나오나요? 아니면 12편이 다 다 올라와? 완결됐습니다. 완결됐군요. 이번 주말 오늘 밤 새시기 바랍니다. 12편이라고요? 네, 12편인데 또 1시간짜리입니까? 45분, 55분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1시간 미만인데. 네.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볼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보시게 되면 아마 제가 1편 보고 나서 2편을 볼 수 없는 상황이어서 못 본 거지 이건 계속 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네. 저희들이 상상할 수 있는 선에서의 정치적인 어떤 이 내막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사실은 대통령을 국무총리가 암살을 하게 되는데 뭐 스포일러 아닙니다. 1편에서 그 오프닝에서 나오기 때문에 암살하게 된 배경과 그다음에 무엇을 위해서 암살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정치적인 의도를 관철시킬 것인가가 아마 이제 12부까지 그런데 이제 이게 과연 그야말로 그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새드 엔딩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12부작이고 아마 정말 흥미롭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답답한 심정을 이 드라마로 좀 풀어보시라고 제가 오늘 이 돌풍 가지고 왔습니다. 원작이 만화는 아니죠?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유, 요즘 그 원작 만화 원작들은 너무 그냥 좀 이렇게 보면서 좀 내가 이거 왜 보고 있나라는 생각을 드는 작품들도 꽤 너무 있어가지고 공상적인 내용들이 네. 많죠. 또 최근에 네. 낮과 밤이 바뀐 그녀인가 그것도 굉장히 재미는 있는데 네네. 좀 낮과 밤이 바뀌잖아요. 네. 그것도 하여튼 재미는 있어요. 네, 재미는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 네, 문화평론가 문선영 씨 함께했습니다. 데일리 브리핑. 네, 매주 금요일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저희 주말 방송 위클리 매거진을 진행하시는 문대호 박사와 함께합니다. 문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 스마트 선글라스에 대해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이 AI 기능을 갖춘 얼굴 컴퓨터나 마찬가지인 선글라스가 바로 이 스마트 선글라스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우선 첫 번째 질문은 또 우리 문 박사님께서 또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어제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은 토론 얘기가 다네요. 저도 보긴 봤는데 네. 그러게요. 여러분들이 이미 다 말씀하셨고 한마디로 말하면 변한 거 하나도 없고 그냥 답답한 마음만 들더라고요. 그냥 완전히 진흙탕 싸움 같고 아하. 그냥 답답했습니다. 네. 거기까지만 할까요? 아니 근데 한 가지가 네. 트럼프 쪽에서 한 말이 재미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네. 오늘 지금 우리가 하루 지나고 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네. 트럼프 쪽에서 한 말이 재미있어요. 어. 트럼프가 승리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얘기하는 얘기가 다 바이든에 대한 내용이고 트럼프에 대한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뭐 바이든 대통령 대신 누굴 다른 사람을 내놔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맞아요. 댓글 적어주신 분 가운데 초등학생들이 유치하게 서로 탓하면서 싸우는 듯했다. 전직 현직 대통령의 모습이 참 미흡했다.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네. 그러게요. 네. 자, 답답하네요. 오늘의 주제. 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라이방이라고 그러죠. 라이방. 레이벤. 라이방이죠. 예. 이 레이벤 브랜드가 스마트 선글라스를 내놓았다는데 이게 뭐 어떤 선글라스입니까? 예, 이 레이벤 선글라스가 메타와 손을 잡고 만들어내는 건데요. 여기 이제 AI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걸 끼고 있으면서 이제 물어보면 앞에 나무가 어떤 종류인지 물어보면 대답을 해주고요. 어허. 또 본인 집 앞에 드라이브 이렇게 하면서 이 콘크리트가 너무 오래됐네. 새로 해야 될까? 이런 거 뭐 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 문자로 답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음성으로 답을 주는 거예요? 음성으로 주죠. 이 와. 선글라스가 그 순간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예. 적절한 정보를 주는 겁니다. 이 와. 오피셜 이름이 메타 레이벤 웨어페어라고 부르는데 이 우리가 보니 아시는 그 검정색 멋있는 라이방 그 네. 선글라스 있지 않습니까? 그건 날렵게 돼 있고 그 안에 이제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는데 현재 시판 가격으로 $299에 나와 있네요. 오, 가격이 $299요? 네. 와, 보통 스마트폰 한 대 보통 800불 뭐 이렇게 거의 1000불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게요. 이게 299이면은 그 가격 차이도 오, 네. 그런데 그 얼굴에 착용하고 있다가 뭐 사진 찍으면은 거기에 대한 이제 답을 알려준다 그랬는데 얼굴에 착용하고 있으니까 급하게 사진을 찍어야 되는 경우에는 또 놓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놓치지 않죠. 예, 그 자리에서 찍을 수가 있어서. 근데 사용이 상당히 쉽다고 하는데 컨트롤도 간단하고요. 그리고 이 가볍게 손가락으로 탭을 하면 스타트, 뭐 pause 이런 것도 된다 그래요. 그래서 가지고 가다가도 길 건너 이제 뭐가 있으면 물어보면 답을 해주기도 하는데 물론 다 정확한 건 아니고 예.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선글라스 쓰고 있다가 내가 필요한 걸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제 하는 방법이 그냥 뭐라 그러냐면 Hey Meta, look at this 무슨 영어로 뭐 보통 Hey Siri 그러듯이 Hey Meta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아. 네. 그러면은 내가 손으로 찰칵찰칵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명령을 네. 하면 이 선글라스가 그 명령에 행동을 취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와, 그런데 그게 299불이라고요. 대단합니다. 네. 이걸 뭐 제대로 테스트해 본 여성이 있다는데 그 이야기가 굉장히 흥미롭다라고 이제 좀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 어떤 내용인데요? 네, 시카고 사는 한 여성이 직접 이걸 테스트해 보기로 외국에 갔을 때 이것이 사용이 가능할지 보기 위해서 몬트리올하고 퀘벡을 갔습니다. 아시다시피 거기는 이제 프랑스어를 쓰지 않습니까? 네. 네네. 그 지나가면서 이걸로 프랑스어로 돼 있는 사인을 보면서 지나가는 걸 테스트해 봤는데 어떤 사인을 보고 알려줬는데 거기서 일하던 공사하던 인부들이 막 위험하다고 손짓하면서 소리를 지른 거예요. 이게 결국 이렇게 보니까 아직까지는 기술이 적혀있는 라이팅 이런 거는 보고 가능해 보이는데 이게 말하고 그런 건 제대로 알려주지 못했다고 하네요. 이거를 얼마 동안이나 테스트 해본 거예요?
이분이 가서 이틀 동안 48시간 있으면서 예. 다양한 걸 다 테스트해봤어요. 물론 길거리 사인은 물론이고 비즈니스 사인, 광고, 뭐 역사적인 장소에 써 있는 플래크라든지 뭐 아동 서적, 식당 메뉴 이런 걸 다 봤는데 근데 한 가지는 어떤 서적 같은 걸 보면 적당히 해주는 것도 있었는데 식당에 들어가서 메뉴를 이렇게 딱 봤더니 굉장히 이렇게 제너럴한 정보만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햄버거도 보니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냥 뭐 버거스 앤 샌드위치스 이렇게만 말해주고 그 디테일 정보를 주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탈리안 식당에 가서도 아주 뭐 자세한 뭐 종류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주 뭐 디테일은 전혀 없었고 역사적인 플래크에 가서 거의 준공된 시공된 날짜 이런 게 다 나와 있는데도 그런 건 다 빼놓고 그냥 역사적인 달이라고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그렇게 완벽하지가 않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왜 핸드폰에 있는 이 구글 앱을 오픈해서 말이죠. 그 카메라를 누르면은 번역해줄까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번에 그 유럽에 가서 그걸 많이 써먹었는데 네. 특히 그 파리에 갔을 때 이렇게 뭐 메뉴 식당 메뉴라든지 뭐 또 이렇게 설명서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은 그 제대로 지금 이 번역이 돼서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 유용하게 그걸 써 먹었었는데 아직 그 이 레이벤 이 선글라스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좀 아직도는 안 됐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구글은 상당히 앞서가 있는데 현재까지 이 레이벤에 들어있는 건 언어도 스페니쉬하고 이탈리안, 프렌치, 저먼만 영어로 이제 번역이 되고 이거 외에는 아직 안 된다고 해요. 몬트리올 가서 이분이 또 차이나타운을 가봤더니 중국을 알기는 하는데 설명은 없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더 다른 언어가 추가가 되겠죠. 근데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이렇게 제너럴한 정보를 주거나 그리고 절대 100% 정확도는 없다고 하는데 한번 그날 마침 오후에 있다가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것도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셀폰에 메타뷰라는 앱을 통해서 가능한데요.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레이벤 스토어에 이렇게 전화를 걸었더니 거기는 또 이제 메타에 전화를 걸으라고 보라 그러고 메타에 걸었더니 이건 레이벤 책임이라고 서로 책임을 미루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6시간 지나고 이메일이 왔는데 그때 이분은 이미 시카고로 되돌아온 뒤였죠. 그러니까 뭐 아직 좀 초기 단계다라고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여기 표현이 재밌는데 AI로 무장된 선글라스지만 아주 초보적이고 신기할 정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앞으로 뭐 더 발전이 되겠죠. 근데 놀랍게도 이 메타 레이벤 스마트 선글라스가 굉장히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그래요? 뭐 아까 이현주 씨 말씀대로 뭐 값이 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이 측에서도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기대 이상 큰 성공을 거두어가지고 이걸 더 개발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 구글 그 트랜슬레이터 쓰셨던 것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몸에 착용하고 다니는 이런 디바이스를 좋아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더 만들 계획인데 정말 이 말씀하신 대로 이 초기 단계지만 앞으로 이제 속도도 더 빨라질 것이고 언젠가는 정말 실시간 그 번역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굉장히 은근히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 이건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뭐 구글과 연동이 되어 있다거나 이런 시스템이 아니고 이 선글라스 자체에 어떤 시스템이 마련이 돼 있는 건가 보네요. 그 선글라스가 본인이 가지고 다니는 셀폰에 그 와이파이 그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물론 셀폰이 없으면 이것도 안 되겠죠. 셀폰은 이제 누구나 다 가지고 다니니까 이게 가능한 거겠죠. 셀폰하고 연결이 되는구나. 네, 아까 말씀드린 메타뷰라는 앱을 이용해서 이게 연결이 돼 있나 봐요. 이런 거 구입하는 게 과연 가치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요새 그 셀폰 중에서 이 이어폰 에어팟이라는 거 많이 쓰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 그걸 자주 이용하는데 그거보다도 그걸 아예 던져버리고 이 선글라스 끼고 다니면서 그게 가능한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요새는 이 사람들이 이 뭐 에어팟도 마찬가지지만 몸에 이렇게 지니고 다니면서
그 순간순간 나타나는 걸 뭘 뭐 이용해보고 찍어보고 그런 걸 좋아하는지 생각보다 인기가 높다고 하는데 지금은 뭐 조금 뭐 신기할 정도라고 하면서 뭐 이 가치가 있을까요? 하고 이제 여쭤보시면 이건 뭐 개개인 그 취향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앞으로 이 약간 지금 현재는 약간 신기하고 재미있을 정도 같은데 그렇죠. 앞으로는 정말 이게 발달되고 용량도 커지고 스피드도 빨라지고 뭐 선글라스 끼고 다니면서 실시간 번역이 된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좋은 거겠죠. 정말 외국에 좋죠. 가서. 그렇게 되면 네. 그게 앞으로 개발될 수 있는 여지가 뭐가 많겠네. 그렇겠네요. 많겠어요. 선글라스니까 이걸 저도 쭉 읽어보면서 네. 가능성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선글라스니까 이제 그 안경 다리가 귀하고 붙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통역을 해주고 말까지 들릴 수도 있는 그러한 이제 상황까지도 가겠는데. 그렇죠. 아주 뭐 자연스럽게 통역이 되고 번역이 글쎄요 되고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되는 거겠죠. 기대가 큽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야 되겠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주말 방송 위클리 매거진을 진행하시는 문대원 박사 함께했습니다.